뒤풀 떴냐? 드디어 떴다. 2021년 11월 12일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드랍되었습니다. 우리 띵독자분들을 포함한 마블 팬들은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디풀 런칭을 기념하여 챙겨봐야 할 마블 작품들, 디풀에 깔려있는 모든 마블 영화, 드라마들의 시청 순서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선물 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디풀의 구독요금은 월 9,900원, 연 99,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저 옆집과 비교하면 조금 더 싼 금액이죠. 마블 팬들은 아무 따로 바로 그냥 연결제를 하실 텐데 이게 사실 혼자 보기엔 조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법도 해서 한 개의 계정을 뿜빠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OTT 공유 서비스,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재 넷플릭스 공유로 사용 중인 그레이태그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OTT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하루에 나가는 금액대까지 알 수 있고 대략 하루에 7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나쁘지 않죠. 하지만 디풀이 런칭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디풀을 결제하고 또 여기에 공유하신 분들이 아직 현저히 적습니다. 디풀은 옆집과 마찬가지로 최대 4명까지의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이 한 개의 계정으로 총 7명까지 사용은 가능하긴 하나 동시 접속은 4명으로 제한된다는 점. 끝. 사이좋게 시간대 쪼개서 노나 써라. 일단 디풀의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엔 디즈니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의 메인 섹션이 구성되어 있고 다른 OTT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풍성한 볼거리들로 가득합니다. 뭐 일단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최대 관심 섹션인 마블로 들어가 보면 마블뽕 웅장해지냐? 여기엔 모든 마블 영화들을 더불어 우리가 그토록 정주행하고 싶었던 완다비전, 팔콘 앤 윈터 솔저, 로키까지 구성되어 있고 끝. 와디프는 아직인가? 그 언제 들어와요? 카테고리엔 마블 레거시 애니메이션, 마블 시리즈 및 스페셜, 마블 레거시 영화, 이게 이 둘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스파이더버스, 로키가 등장하는 모든 컨텐츠, 마블 캐릭터의 솔로작들을 모아놓은 마블 탄생 스토리, 블랙 위도우가 등장하는 모든 컨텐츠, 호크아이, 뒤풀이 역시 우리 호 선배님 챙길 줄 아네. MCU 유니버스 연대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이맥스 작품들만 별도로 구성해놓은 아이맥스 엔핸스트,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추천 섹션까지 정말 마블 팬들이라면 하루 종일 죽치고 있어도 모자라 요 마블 카테고리의 구성을 통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마블 드라마 컨텐츠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모든 마블 작품들을 정주행하는 작품들의 순서를 정리해드릴게요. 요 순서는 작품의 개봉 순서와는 상관없이 각 작품들의 시간대로 구성되었으며 나열되는 작품들의 굵직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었으니 혹시라도 스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의 설명란을 통해 정주행 순서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1943년부터 1945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기, 퍼스트 어벤져가 모든 마블 작품 중 가장 빠른 시간대를 그린 작품으로 스티브의 깐부인 버키가 사망한 시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했으며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스티브가 약골에서 미국의 엉덩이로 자리 잡게 된 시대 배경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1995년을 배경으로 한 캡틴 마블, 우리 머더버커 형님의 풋풋한 실드 요원 시절, 그리고 캐럴 댄버스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 2010년으로 넘어와 아이언맨, 이후 2011년 아이언맨 2, 인크레더블 헐크, 토르 천둥의 신. 요 작품들을 통해 각 마블 캐릭터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더니 드디어 2012년 어벤져스, 본격적인 마블 민국을 일으켰던 어벤져스가 등장하며 수많은 마블 팬들을 탄생시킵니다. 이후 같은 2012년의 시간대를 보여주는 아이언맨 3부작의 마지막 시리즈 아이언맨 3를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해를 보여주는 토르의 속편, 토르 다크월드. 잤다. 이후 2014년을 배경으로 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그리고 요 1편의 시점에서 2개월이 흐른 가오갤의 속편까지 연달아 정주행하시고 2015년으로 넘어가 어벤져스의 속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통해 다시 한번 요 멤버가 모이게 됩니다. 여기엔 울트론을 포함해 완다와 비전, 또 완다의 쌍둥이 오빠인 피에트로까지 등장하죠. 또 같은 해인 2015년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마블 캐릭터 앤트맨까지 이어서 보시고요. 2016년엔 분열이 되어버린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통해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 깜찍이의 첫 등장까지.
그리고 요 11월 이후의 시점을 보여주는 총 3개의 작품, 블랙 위도우,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홈커밍까지 2016년을 배경으로 한 총 4개의 작품들을 나란히 시청하시고요. 이후 우리 오이영이 등판하는 2017년 배경의 닥터 스트레인지, 기존의 어둡고 노잼스러웠던 배경에서 아예 급 전환을 이루게 된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토르 3편, 라그나로크까지 같은 시간대를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해인 2018년, 그야말로 요 2018년엔 마블의 역사적인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앤트맨의 속편,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두 개미새끼의 콤비 플레이가 등장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마블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탕에 빠뜨립니다. 그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나버린 2023년, 2010년부터 한 해 한 해의 스토리를 보여준 마블 작품들이지만, 요 테노스의 핑거스냅을 통해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흘러버린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이후 2023년엔 어벤져스 엔드게임, 지난 10년 동안의 장황했던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짓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이 한 작품을 위해 10년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문화와 영화 산업 근간을 뒤흔든 마블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알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후엔 본격적으로 마블의 드라마 작품들이 하나둘씩 제작되고 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하는데, 먼저 2023년 엔드게임 이후의 시간대를 다루는 완다비전과 이다날스. 지난 1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던 완다비전은 타노스가 사라진 이후 자신이 사랑했던 비전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완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총 9부작의 에피소드, 그리고 한 편당 평균 30분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마블 드라마 중 가장 재밌게 시청했고 또 가장 웰메이드로 잘 뽑힌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향후 마블 영화나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할 작품이기도 하고, 특히 내년 5월 개봉 예정인 닥스의 소편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를 시청하기 위해선 꼭 무조건적으로 달려가서 보시고요. 보고 나서 무비띵크 리뷰도 좀. 이터널스 또한 엔드게임 이후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스포일러나 루머들을 너무 많이 챙겨봤고, 개봉 직전엔 최악의 평점까지 받으면서 아예 코딱지만큼의 기대도 안 했는데, 진짜 기대를 1도 안 하고 봐서 그런진 개인적으로 많이 볼만했습니다. 결국 영화는 취향 차이일 수밖에 없고 모두의 주관과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클로이 자오 감독의 그득한 색깔이 담긴 이 영화의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죠. 기존 마블 영화는 확실히 다르니까. 보기와는 다르게 전 이런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마블 팬인 저는 꽤 재밌게 봤고, 향후 마블 작품들의 전개를 위해서라면 필수적인 시청을 요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끝이야. 다음해로 넘어가 2024년, 디플의 마블 드라마 중 두 번째로 방영한 작품인 팔콘 앤 윈터 솔자. 사실 공개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각본을 한번 갈아엎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작품 퀄리티에도 많은 영향이 끼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난 사실 해리케인 때문에 봤어. 닥지 팬이라. 11호 이후 제모 남작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팔콘과 버키의 브로맨스, 해리케인의 등장, 또 2대 캡틴이 되는 팔콘의 심오한 과정들을 이 6부작안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의 세 번째 드라마 로키. 이 모든 작품들 중 로키의 시간대만 사실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설정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 작품 속 로키는 2012년 뉴욕 전투가 일어난 직후 이야기. 이 시점에 공간 이동만 하여 TV에 끌려간 초월한 공간대의 로키의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로키 내에서도 작중 시간대, 그리고 세부적인 설정들과 오류들을 조금 얼렁뚱땅 넘겨버리는 편이었고, 이는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멀티버스 사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을 비롯한 닥스의 소편, 앤트맨 3를 통해 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스파이더맨 파프로몬 또한 엔드게임 이후의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페이지 4로 건너가는 페이지 3의 에필로그 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애새끼더맨이 본격적으로 트롤 짓을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얼마 전 방영을 마친 마블의 첫 애니메이션 와디프의 경우 아직까진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 딴 거 보면서 좀만 기다리시고요. 이 작품은 MCU의 시간대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방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품인 만큼 디플에 올라온 모든 작품들을 보신 후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디플 방영을 앞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마블의 네 번째 드라마, 2024년 2회 이야기를 보여줄 우리 호슨배님의 호크아이가 11월 24일 수요일에 첫 방영됩니다. 본격적인 디플의 국내 런칭을 통해 한글 자막까지 곁들여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앞서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아주 그냥 선배님의 꿀잼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배님 10년 만에 단독 작품이네. 선배 대우를 이제 받아. 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모든 마블 작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주행을 도울 수 있는 시간대 구성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국내 런칭된 디즈니 플러스의 시청뿐만 아니라 이 무비띵크라는 작은 유튜버의 재생 목록에 있는 디플 마블 드라마 리뷰의 정주행 또한 잊지 마시고, 요것도 정주행해주시면 진짜 나는 너무 힘돼. 다다음 주에 있을 호크아이 또한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이제 64.5%까지 왔으니까 60%까지만 좀 더 힘내보자. 그리고 막간 이벤트, 요 헤즈브로의 이터널스 피규어를 저희 띵 독자 중 한 분을 추첨해 선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